안녕하세요, 부자노트 펜트입니다. 오늘은 광주에 있는 한 아파트가 2번이나 유찰되고 다시 변경이 되는데 왜 그런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 물건인데요. 지금 바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물건은 광주광역시에 있는 한 아파트입니다. 평수를 보시면 보시다시피 대형 평수인 거를 저희가 볼 수 있고요. 지금 유찰이 2번이 됐고 두 번째 매각기일이 잡혀 있는 거에서 변경이 한번 떠 있는 상태입니다. 왜 변경이 됐을까요? 네, 변경 사유는 요 밑에 보시면 문건 송달래역이라고 있는데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채권자 주식회사 어디어디로부터 경매 절차 연기 신청서가 현재 접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문건이 접수된 날짜를 보면은 2022년 6월 15일 날 됐는데 원래 매각기일이 2022년 6월 23일 이전이기 때문에 해당 문건이 접수된 것으로 인해 변경되었다는 것을 저희가 추측해 볼 수 있겠네요. 그럼 지금 물건이 2번이나 유찰됐는데요. 왜 유찰됐는지 저희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2번이나 유찰된 거에 대해서는 주거용인 경우 대부분 권리 분석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유찰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한번 등기부 등본부터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이 물건의 등기부 현황인데 이 물건을 보시면은 어떤 권리가 말소기준 권리처럼 보이세요? 선순위 전세권이 말소기준 권리 기준 아닌가요? 그렇죠. 선순위 전세권이 원래는 말소기준 권리가 돼야 되는데 저희가 말소기준 권리 배울 때 네. 선순위 전세권이 말소기준 권리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 선순위 전세권이 그냥 선순위 전세권이 아니고 배당 요구를 한 선순위 전세권입니다. 배당 요구 한 선순위 전세권? 네. 그럼 요 물건은 말소기준 권리가 지금 현재 아니잖아요. 네. 말소기준 권리가 아니고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권리인데 그럼 얘는 어떤 전세권이란 뜻이겠어요? 배당 요구하지 않은 전세권입니다. 그렇습니다. 배당 요구를 하지 않은 선순위 전세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소기준 권리가 되지 않고 낙찰자에게 그대로 인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경매 기입 등기, 강제 경매라고 써져 있는 경매 기입 등기가 말소기준 권리가 되면서 해당 말소기준 권리를 포함해서 그 이후에 들어온 권리들은 전부 다 소멸하게 되고 요 앞에 있는 그러니까 배당 요구를 하지 않은 선순위 전세권은 낙찰자에게 인수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 등기부 권리 분석은 끝났으니까 임차인 권리 분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 현황으로 한번 올라와서 봐보도록 할게요. 지금 임차인의 전입 날짜 2021년 3월 8일이라고 되어 있죠. 2021년 3월 8일이면은 방금 전에 있던 경매 기입 등기 날짜 2021년 9월 17일보다 더 빠르기 때문에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확정일자가 미상이고 배당 요구가 없음으로 되어 있죠.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대항력이 있는 이런 임차인의 확정일자나 배당 요구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인수,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죠. 네,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해당 물건은 임차인의 보증금을 낙찰자가 전액 인수해야 되는 그런 물건이 되는 경매 사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다시 이 물건의 감정평가 금액부터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물건의 감정평가 금액은 5억 7,700만 원입니다. 네, 5억 7,700만 원인데 네이버 부동산 기준으로 지금 현재 호가가 5억 9천 정도에 띄워져 있는 그런 물건이에요. 그러면은 이 물건은 얼마 이하로 낙찰받아야 되는 물건이겠어요? 제가 보기엔 시세가 5억 9천 그리고 임차인이 3억 8천 이렇게 있으니까 2억 1천 아래로 낙찰을 받아야 하는 그렇죠. 물건인 아무리 것 같은데요? 높게 잡아도 2억 1천만 원 밑으로 낙찰받아야 되는 그런 물건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2억 1천만 원보다 높게 낙찰버리면은 임차인의 보증금을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재 시세보다 더 높게 사버리는 손해를 보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럼 이렇게 임차인이 있을 때는 명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는 저희가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는 보증금이 있는 경매 물건이잖아요. 네. 이 물건은 낙찰자가 명도를 해야 될 수도 있고 안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혹시 명도 팁 같은 걸 알려주실 수 있나요? 어차피 이 사람의 보증금은 낙찰자가 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명도는 사실상 쉬울 수밖에 없어요. 아... 네. 임차인의 보증금 3억 8천만 원을 매수인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수하는 방법 혹시 알고 계시는 거 있지 않으세요? 갭 투자요? 네, 바로 이 물건은 갭 투자 형식의 물건이 되는 거예요. 네. 만약에 이 임차인이 전세권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멸하지 않는 권리이고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전세권 설정한 사람이 전세권자가 이 집에서 나가지 않고 계속 산다라고 하면은 매수인인 낙찰자가 이 사람의 보증금을 안고 매수하게 되는 갭 투자의 형식을 띄우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2억 1천 이하로 낙찰 받아가지고 계속 전세를 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경매 물건에서도 갭 투자를 할 수가 있다.
이곳은 오남주공 3단지 재건축 이슈가 있어서 아무래도 영향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요 물건은 변경되기는 하였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억 1천만 원 이하로 낙찰을 받아야 되는 물건이기 때문에 앞으로 다음 매각 기일이 잡히고 나서도 한두 번은 더 유찰이 돼야 되는 그런 물건으로 보입니다. 나중에 새로 매각 기일이 잡히게 되면은 이런 방법으로도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이런 물건도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다음번에는 다른 사례를 들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